자유 소비재 섹터 살펴봤으니까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섹터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자주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자주 접하는 쉽게 매장을 방문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필수 소비재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섹터인지 소개부터 듣고 갈게요.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반드시 소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성장성이나 주가의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소개했던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또는 변동이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케첩을 파는 뭐 크래프트 하인즈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를 또 자유 소비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콜라는 마셔야 된다.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같이. 그렇죠. 네. 저도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편입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몇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크래프트 하인즈라고 하면은 저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네. 필수 소비재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재미를 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내가 자녀한테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물려주고 이걸로 한국에 있는 뭐 코스피 기업 5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똘똘하다고 생각했던 코스닥 기업 5개를 증여를 해줬는데 10년이 지났더니 이 중에 6개가 상장 폐지돼서 없어졌다. 이럴 수가. 이러면 증여해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반드시 살아있을 만한 기업 그리고 러브마크라는 표현을 쓰죠. 누구나에게나 사랑을 꾸준히 받았던 기업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투자를 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래프트 하인즈를 저는 꼽은 이유고요. 그래서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뭐 오뚜기 케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겠지만 미국이나 북미 쪽 같은 경우나 뭐 유럽 쪽을 보시면 전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하인즈 이 케첩을 먹거든요. 영화 보면 항상 이렇게 세워놓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스토랑에. 저희 집에도 요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전 세계 이제 대표 케첩의 1인자인 하인즈하고 미국인들이라면 사실 모두 다 먹어봤을 만한 대표적인 치즈 회사인데 크래프트 이 두 개가 합병을 해서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회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는 식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음식료 브랜드, 뭐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트나 하인즈나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제가 살찌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저는 이 빵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요걸 발라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아메리카노 딱 먹으면 아침 대용으로 너무 좋은데 뉴요커의 삶을 살고 계시네요. 멕시칸 그릴 치폴레 먹고 필라델피아 치즈 바르고. 그래서 제가 살이 좀 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또 미국에서 또 국민 브랜드라고 불리는 것들이 뭐 카프리선이라든가 뭐 쿨에이드, 젤로, 플랜터스 이런 것도 뭐 맥스웰 하우스 이런 것들도 지금 동사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들이고 40개국에서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또 같이 운영을 하면서 뭐 TGI 프라이데이스의 냉동식품이라든가 에피타이저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하고 있는 맥카페 이런 커피라든가 타코벨 쪽의 식품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해서 동사가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단순히 케첩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을 하는 분야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워렌 버핏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종합식품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케첩만 팔았으면 케첩 기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텐데 대표적으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케첩인 거고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맥스웰 하우스라든가 뭐 크래프트, 뭐 하인즈, 맥앤치즈, 뭐 이런 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이런 다양한 대표적인 20개 브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 대표 8개 브랜드가 연간 벌어들이는 개별 매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이에요. 10억 달러면 얼마죠? 거의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필수적인 소비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주요 공급처를 좀 살펴보면 월마트의 연간 매출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의 제품들이 그만큼 큰 규모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월마트에 팔리는 것 중에 20%가 이 동사의 크래프트 하인즈의 매출이니까 미국인들의 5명의 하나는 월마트 가서 크래프트 하인즈 걸 무조건 사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그리고 매출의 80%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에서 주로 발생을 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잘 피부상 못 느끼시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많이 팔려라는 게. 근데 이쪽에서 확실히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크래프트 하인즈가 최근에 보시면 네. 한두 달 정도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주가가 갑자기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폴레 가서 먹질 않고 시켜서 먹고 또는 시켜서 이렇게 픽업해서 갈 때 당연히 이걸 이 짜는 통을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맥도날드나 일회용으로 된. 그렇죠. 프렌치 프라이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걸 이렇게 짜서 먹잖아요. 요만한 거를 번치 단위로 굉장히 많이 불티나게 판매가 됐었대요. 아, 예.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못한 부분이네요.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하락했지만 그 전까지 랠리에 가장 크게 기인했던 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요만한 것들 짜서 먹는 그 비닐로 이렇게 짜서 네. 먹잖아요. 그걸 엄청난 이 박스 단위로 판매가 일어나면서 최근에 어떤 큰 랠리에 도움을 줬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게 아마 일반 네. 투자자분들에는 더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워런 버핏 맞습니다. 웅이 투자했다고 이러면서. 그렇죠. 아크의 캐시 우드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예. 그러니까 벌써 성격이 다 드러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팔리고 있지만 뭐 배당도 주고 어떤 그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이 돼서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키는 기업이니까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한 네. 거고, 예.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당장 순이익을 못 벌어도 뭐 혁신적이고 그렇죠. 이런 파괴적 데. 혁신하고 매출 성장하는 그런 신규 비즈니스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어떤 그런 성격을 보시면서 투자자분들이 나의 성향에 맞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워렌 버핏 주주총회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버크셔스웨이의 그렉 아벨 부회장이 이제 연례 주주 행사에서 이 크래프트 하인즈의 새 경영진들이 최근에 좀 교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대신해서 자신감을 또 비추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부회장이 크래프트 하인즈에 새로 바뀌는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투자하는 주주로서의 어떤 이 끈끈함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버크셔스웨이를 보시면 그래서 크래프트 하인즈를 얼마 갖고 있느냐, 26% 정도로 지금 소유를 버크셔가 하고 그렇게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야금 계속 하면서 26%까지 늘리신 거니까 최근에 이런 버크셔스웨이의 새로운 크래프트 하인즈의 경영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가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매출 성장이나 주가의 어떤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경기 민감이면서 방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또 물려줄 만한 대표적인 소비재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좀 혁신적이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기업들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주식이다 보니까 네. 오랫동안 사랑받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안정적인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런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꾸준한 성장세를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김수현 매니저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약간 핵 인싸 종목들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유명하고 인기 많은 종목들. 지금은 조용하지만 잠잠한 기업들로 좀 눈을 돌린 것 같은데, 일본의 저가 매장 하면 돈키호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다이소가 있고, 그렇죠. 미국에는 이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달러 제네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업은 이제 1939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가지 특징을 꼽자 이러면은 경기가 불황시에 더 저력을 나타낸다. 아. 이게 광점입니다. 네. 금융위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수익을 많이 얻어서 그 다음 해에 이 기업을 상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서울이 있고 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트라고 쳤을 때 마트에서도 뭐 코스트코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지만 이 달러 제네럴은 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 조금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사시는 곳에 이렇게 점포를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또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매출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코로나 때도 위기에서 계속 올라갔고요. 좀 힘들었을 때는 주가를 많이 탄탄하게 계속 올라갔던 빛을 것 같아요. 발하나요? 그럴 네, 때 네. 오히려? 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뭐 파나요? 물어봤을 때 네.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요.
뭐 소모품,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것들 팔고 있고, 또 계절 제품에는 장난감, 뭐 연하장, 문구류 이런 것도 다 팔고 있고, 가정용품, 의류, 그리고 신선 제품까지 팔고 있는데, 뭐 신선 제품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쿠팡이츠라던가 뭐 샛별 배송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물류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되지만, 이 달러 제네럴은 이 달러 제네럴 프레시 유통센터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저까지만은 좀 신선하게 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네. 제품들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뽑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한 저변을 가지고 있는 또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 필수 소비재 섹터 내에서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하면은 이 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배당 킹이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코카콜라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예전에 제가 워런 버핏 뭐 주주총회 관련한 외신 기사를 보다가 네. 이렇게 워런 버핏 콕 찌르면 블러드가 아니라 콜라가 나올 거다. 이런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도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오래 기업. 가장 오래 들고 있으셨을 종목이거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집에 머물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다 평균적으로 3kg 이상씩 살이 찌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먹고 안 그쵸. 움직이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또 이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들이었을 그렇죠. 텐데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고 그 전에 나와서 레스토랑에서도 뭐 많이 먹지만 집에서도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콜라고 그래서 수십 년간 이제 전 세계인하고 함께 썼던 대표적인 음료고 이거를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건강을 생각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기호가 있을 텐데 시가총액이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식음료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50년 이상 배당을 증가해요. 네.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하나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래됐고 뭐 코카콜라 많이 먹고 하니까 50년 증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업을 운영해보는 기업인 분들한테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50년간 배당을 늘린다는 네.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매해 늘리고 순이익도 매해 늘리면서 분명히 그 기업에 위기가 올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일시적인 비용을 써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다 극복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거기서 배당을 준 게 꾸준히 그냥 똑같이 50년간 준 게 아니라 매해 배당을 증가하면서 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건 코카콜라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고 사실 디비덴드 킹이라는 표현을 써요. 배당 킹. 배당 왕. 네. 정말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배당을 시기별로 증가해서 그 배당을 지급해왔던 기업들을 크게 4개 정도로 나눠서 네. 뭐 50년 이상 배당을 증가했으면 디비덴드 킹, 그다음에 뭐 배당의 귀족 한 4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5년 이상 증가한 기업, 네. 15년 이상 증가한 기업, 뭐 25년 그리고 50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코카콜라는 50년 이상의 그 네. 하이라키 안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확하게는 59년째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음. P&G,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 코카콜라 이 3개가 가장 대표적인 50년 이상 배당을 증가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이제 건강을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앞으로 이제 리스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내한테 항상 잔소리 듣거든요. 콜라 좀 그만 먹어라. 기왕이면 탄산수를 마셔라. 이런 어떤 그런 소리 듣는데 코카콜라도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웰빙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설탕 소비를 줄이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력 제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로콕을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걸 아실 거고 그리고 콜라캔의 크기도 축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탕 함유량을 조금씩 축소를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의 일환이고 그리고 건강한 제품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콜라 쪽 매출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스포츠 음료라든가 이온 음료 네.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비탄산 음료 쪽을 많이 지금 뭐 주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시면 코스타 커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스타벅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아시는데 코스타 커피는 잘 모르시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는 코스타 커피가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코스타 커피를 최근에 인수를 해서 이쪽 커피 브랜드 쪽도 강화를 시작을 한 게 코카콜라의 하나의 최근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또 조금 네. 코카콜라를 다르게 봤던 게 네. 지금 지구촌 온난화 때문에 물 부족 현상 엄청 네.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카콜라에서도 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동남아 지역에는 생수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향후 성장성이 큰데 그 부분에 네. 또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새로운 성장 포인트니까 음. 질문은 이제 코카콜라 설탕 안 좋은 사람들 어떡할까요? 네. 매출 주는 거 아닌가요? 하면 지금 이게 답인 거죠. 경영진들도 그걸 고민해서 이런 말씀하신 네. 생수라든가 주스라든가 커피라든가 비탄산 쪽을 지금 계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여전히 3% 정도의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약 3.89%의 배당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무려 74%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 성향이 뭡니까? 와.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을 얼마 주느냐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74원을 배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맞습니다.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 역시나 코카콜라 이건 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증여하기도 좋고 뭐 경기 방어 성격으로도 보시기도 좋을 거고 또 이런 새로운 비탄산 부분 쪽에서 성장하는 부분이 꾸준히 확인이 된다면 또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크래프트 하인즈랑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많은 이제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자 워런 버핏의 버크셔스의 포트폴리오에도 네. 꾸준하게 담겨 있는 기업이고 또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50년 이상 연속해서 늘려온 배당 킹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김수현 매니저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것도 약간 달러 제너럴처럼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때문에 집콕. 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썼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지만 주택에 많이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많이 고치고 많이 이제 그동안 수리를 못 받던 곳들. 이 기회에 좀 고쳐보자.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바꿔주고 네. 이제 밖으로 이제 떠돌다가 집 안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로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약간 뭐 많이 거론되는 홈디포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네. 같이 거론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이제 배당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로우스도 이제 50년 이상 질 수 꾸준히. 없다, 여기도. 우리도 50년 이상이다. 네, 근데 그렇죠. 배당 성향이 70%까지는 아니고 25% 정도이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일단 로우스라고 하면 이 안에 좀 기업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예. 뭐 원자재 이야기도 목재라던가 뭐 섬유 같은 뭐 원면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뭔가를 고치는 그런 뭐 철강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애들하고 나눠볼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때 아까 보피스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집을 많이 고친다고 해도 그럼 다 로우스 매장 가서 이 쇼핑을 했나? 또 이렇게 그러네, 생각을 할 그러게요. 수가 있겠는데요. 로우스는 이미 이제 온라인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는데 95년에 무려 95년도에 로우스닷컴이라는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2017년에는 최고 디지털 책임자의 보직을 나타내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라라고 이제 기업에서 이제 조정을 했고 2018년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MOU를 맺어가지고 디지털 최적화에 노력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또 사기 좀 버겁다, 좀 부담이 된다, 자주 고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렌탈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견고한 배당 성장률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미국 기업들을 볼 때는 실적도 봐야 하고 배당 성장률이나 배당 성향이 얼마인지도 볼 수가 있고 또 주가 흐름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